SNS에서 이런 재밌는 이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줌인을 하면서 그림의 중심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오죠. 무한하게 줌인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분명 그림 파일의 용량은 유한할 겁니다. 무한대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림 속에서의 줌인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초현실주의 화가 애셔의 작품 천사와 악마를 떠올리게 하죠. 이 그림 역시 면적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천사와 악마의 형상은 무한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역사가 이 그림처럼 무한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알고 보니 지금의 우주는 인생 1회차, 아니 빅뱅 1회차가 아니라 이미 앞서 몇 회차의 삶을 반복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2020년 블랙홀의 특이점을 수학적으로 규명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이처럼 우주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선 Conformal Cyclic Cosmology (CCC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CCC 가설은 관측으론 입증이 불가능한 그저 재밌는 가설 중의 하나로 여겨졌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북두칠성 주변에서 너무나 거대한 우주 거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 구조가 바로 우리 우주의 역사가 순환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놀라운 관측적 증거가 될 수 있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어쩌면 N회차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우주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야기의 순서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 거대 구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이러한 거대 구조의 존재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이번 발견을 통해서 펜로즈의 CCC 가설이 어떻게 입증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우주에서 수억 광년 규모의 거대 구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은하와 퀘이사들이 거대하게 모여있는 아주 큰 규모의 구조들은 여럿 발견되어 왔죠. 하늘 전역에 대대적인 은하 분포 지도를 그려나간 슬론 전선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은하 장성, 슬론 장성을 발견합니다. 이름처럼 은하로 이어진 거대한 만리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약 10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이 13.8억 광년의 길이로 아주 길게 이어져 분포합니다. 이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60분의 1에 달하죠. 이후 2013년 또 다른 연구팀은 이 슬론 서베이가 발견한 우주 끝자락의 퀘이사들의 분포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자자리 방향에 모여있는 먼 퀘이사 73개가 마치 거대한 갈고리 모양으로 이어져 있죠. 그 전체 길이만 40억 광년에 달합니다. 슬론 장성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나 크죠. 지금까지 발견된 거대 구조 중 가장 큰 것은 2013년 같은 해 연이어 발견된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입니다. 우주 끝자락에서 강력한 감마선 에너지를 토하고 있는 감마선 폭발 천체들의 분포를 지도로 그리던 중 유독 우주의 특정한 영역에서 감마선 폭발 천체가 높은 밀도로 모여 있었죠. 그 전체 규모만 무려 100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건 사실상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사이즈의 9분의 1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리고 2021년 또 다른 거대 구조가 또 발견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비교적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배경 퀘이사를 활용합니다. 우주 끝자락 퀘이사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동안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은하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퀘이사의 빛 일부는 그 은하의 가스 분자 구름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면 그 은하는 배경 퀘이사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북두칠성 국자 손잡이 아래 은하들이 거대한 홀을 이루며 이어져 있는 거대 구조, 자이언트 아크를 발견합니다. 은하가 이어진 이 전체 규모만 33억 광년에 달하죠. 그런데 똑같은 연구팀이 올해 다시 한번 새로운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렸던 미국 천문학회 AAS에서 이 연구팀은 자이언트 아크 바로 옆에서 또 다른 거대 구조의 존재를 공개했죠. 북두칠성의 국자 손잡이 부근에서 은하가 둥글게 거대한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빅링이라 불리는 이 거대 고리의 치름은 13억 광년에 달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자들이 우주 전역의 은하, 퀘이사들의 분포 지도를 더 정밀하게 채워나가면서 우주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십억 광년 스케일의 거대한 구조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우주는 정말 거대합니다.
이런 거대한 우주의 스케일에 걸맞는 거대 구조가 발견됐을 뿐인데 대체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단순히 빅뱅 우주론 하나만으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거대 구조의 존재가 왜 모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직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의 순간 원자보다 작은 스케일의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양자역학의 혼란스러운 법칙만이 존재했지요. 곳곳에 랜덤하게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었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양자 스케일에서의 이 미세한 요동은 우주의 작은 시공간 전역에 미세한 밀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우주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요동의 스케일도 굉장히 미미했죠. 그런데 우주가 탄생하고 10의 마이너스 35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주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팽창했죠. 시공간이 급격하게 팽창했던 초기 우주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초기 우주에 존재하고 있던 이 미세한 양자 요동의 스케일도 같은 비율로 확장시켰습니다. 원래는 무시할 정도로 작았던 이 미세한 밀도의 차이가 훨씬 거대한 규모의 밀도 차이로 성장했죠. 우주의 어떤 영역은 주변보다 밀도가 살짝 높아지게 되었고 또 밀도가 살짝 낮은 영역도 만들어졌습니다. 즉 어디가 더 밀도가 높고 낮을지는 사실 순전히 양자역학적으로 랜덤하게 결정된 결과였죠. 이렇게 우연하게 밀도가 높아진 영역은 주변의 물질을 더 강한 중력으로 끌어당깁니다. 반면 우연하게 밀도가 작아진 영역은 사방의 다른 곳으로 물질을 빼앗기죠. 이렇게 밀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은하단이 반죽되고 밀도가 텅 빈 공간은 은하가 거의 없는 텅 빈 보이드로 형성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그물처럼 은하가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가 완성되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의 이 미세한 밀도 요동은 순전하게 랜덤하게 분포한다는 거죠. 즉 지엽적으로 보면 미세한 요동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주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카펫과 같죠. 현미경으로 보면 카펫천의 까슬까슬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크게 보면 카펫은 전반적으로 평탄하고 매끈하게 보이죠. 이것은 빅뱅 우주론이 이야기하는 우리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지적으로는 은하가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은하단도 있고 은하가 거의 없는 텅 빈 보이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단의 규모를 벗어나서 수십억 광년 거대한 거시적 스케일로 보면 우주는 어디를 봐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또 어느 방향으로 우주를 봐도 우주는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균일하고 등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의 등방성과 균일성은 빅뱅 우주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우주 원리죠. 모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12억 광년 이상으로 거대한 스케일에선 우주가 거의 균일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 이하의 작은 스케일에선 물질의 분포 밀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아주 거대한 규모라면 우주는 항상 균일하고 등방하게 보여야 하죠. 그런데 최근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이 거대 구조는 12억 광년의 스케일을 훨씬 넘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빅링의 지름만 13억 광년이죠. 게다가 앞서 발견되었던 자이언트 아크의 길이는 33억 광년,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거대한 은하들의 장성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은 그 전체 길이만 100억 광년에 달합니다. 즉 12억 광년을 훨씬 넘는 거시적인 스케일에서까지 우주는 마냥 균일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이러한 거대 구조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지금의 빅뱅 우주론의 근간이 되는 우주 원리와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견된 은하로 이어진 이 거대한 고리 빅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 빛과 물질이 함께 엮여 있다가 처음 분리되면서 우주에 각인되었던 흔적, 바로 바리온 음향 진동 BAO죠. 초기 우주의 밀도가 높았던 밀도 요동의 씨앗을 중심으로 마치 음파가 퍼져나가듯 밀도파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주변엔 둥글게 밀도가 더 높은 영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우주 전역의 지도를 그려보면 은하가 유독 특정한 거리를 두고 둥글게 분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온 음향 진동의 스케일은 겨우 5억 광년뿐이죠. 즉 이번에 발견된 거대 고리 빅링은 바리온 음향 진동 하나만으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오래전 펜로즈가 제안했던 CCC 가설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빅뱅 이론은 초기에 엔트로피가 아주 낮았던 우주를 시작으로 끝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팽창하는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주가 최대로 팽창하게 되면 우주는 다시 넓게 확장된 시공간 속 미세한 양자요동으로 가득한 세계로 돌아가게 되죠.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셈입니다. 펠로즈는 끝없이 팽창한 우주의 상태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빅뱅 순간의 우주의 상태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가설을 제안했죠.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다 보면 다시 그 속에서 새로운 빅뱅이 발생하고 어쩌면 우주의 역사는 지금껏 수없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주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빅크런치 가설과는 조금 다릅니다. 펜로즈의 CCC 가설에선 수축하는 과정은 없죠. 우주는 항상 언제나 팽창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끝없이 팽창한 우주 속에서 다시 새로운 빅뱅이 시작되고 그 다음 챕터의 우주 역사가 반복될 뿐인 거죠. 흥미롭게도 펜로즈는 이 CCC 가설을 관측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다 보면 결국 종국엔 모든 별과 은하도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주엔 높은 밀도로 반죽된 별들의 시체, 블랙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의 가설에 따르면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죠. 호킹 복사 형태로 블랙홀 역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참고로 호킹 복사의 효율은 블랙홀이 가벼워질수록 더 거세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블랙홀이 아주 무거웠을 때 호킹 복사의 효율이 적지만 블랙홀이 계속 가벼워지고 사라지면서 그 정도는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 블랙홀이 모두 다 증발해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아주 막대한 에너지가 사방으로 방출되겠죠. 이는 우주 시공간에 둥글게 퍼져나가는 중력파의 떨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증발은 이전 시대의 우주가 종말하기 직전 벌어지겠죠. 그 직후 다시 다음 시대의 빅뱅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우주 팽창으로 이어진다면 바로 직전 시대에서 벌어졌던 그 막강한 블랙홀의 증발 사건 역시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사라진 포인트를 중심으로 둥글게 퍼져나간 중력파의 여운이 이어지는 다음 시대의 우주에 그대로 각인될 수도 있죠. 이처럼 이전 시대의 우주에서 증발한 블랙홀이 사라진 포인트를 호킹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의 우주에 각인된 사라진 블랙홀들의 여운은 그 호킹 포인트를 중심으로 둥근 고리 형태로 퍼져가며 남을 수 있죠. 정확하게 이번에 발견된 거대 고리 빅링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펜로즈의 CCC 가설은 그동안 물리학과 천문학이 답할 수 없었던 우리 우주의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꽤 매력적인 가설입니다. 게다가 그걸 관측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죠. 그저 마냥 SF 같은 뚱그름 같은 이야기가 아닌 꽤 현실적인 수준의 물리학 가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주로 빅뱅 직후의 열기가 우주 전역에 퍼지며 남게 된 흔적, 우주 배경 복사에서 호킹 포인트 주변의 둥근 여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측에선 아직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더 정교한 은하의 분포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닌 은하의 분포에서까지 이런 둥근 여운을 찾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이 구조가 정말 펠로즈의 CCC 가설의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우 둥근 골이 하나가 발견됐을 뿐이죠. 이처럼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은 우주의 과거뿐 아니라 우주의 미래, 운명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류는 수천 년 전 동굴 벽화에서부터 오늘날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당대의 우주관, 패러다임을 담아내고 있죠. 과연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상상하고 표현했던 우주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왔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그 장엄한 우주관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합니다. 저 우주먼지가 직접 번역한 마이클 벤슨의 코스믹 그래픽입니다. 양피지에 표현한 조물주의 창조 신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 있던 우주의 모습,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던 그 순간,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예술작품, 그리고 아직 우주여행조차 하지 못했던 그 먼 옛날, 몽상가들이 상상했던 달과 태양계 행성들의 모습까지 마치 우주를 표현한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가득 찬 전시회를 둘러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이 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한 권에 담긴 인류세라고 말이죠. 이 따끈따끈한 신간 코스믹 그래픽의 소개를 함께 해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 응모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구독자 10분께 이 엄청 무겁고 거대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주관의 역사가 궁금하신 우주먼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엄청 비싸요. 이렇게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말 100억 광년 이내 우주 전역에 은하들의 분포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주로 떠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있죠. 이미 첫 번째 테스트 관측을 마치고 본격적인 탐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슬론 서베이를 뛰어넘는 더 거대한 영역, 그리고 더 선명한 우주 지도를 완성하게 되겠죠. 만약 유클리드를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고해상도 우주 지도를 보게 된다면 어쩌면 우주 전역에 곳곳에 둥글게 퍼져 있는 놀라운 여운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지금의 우주가 정확히 몇 회차 빅뱅을 맞이한 우주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우주가 있기 훨씬 전 수많은 또 다른 우주의 역사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